네, 이번에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남자보다 여성분들의 수명이 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여성의 기대 수명이 86년하고도 6년, 86.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든하고도 6살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80.6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6년이나 길죠. 이게 차이가 꽤 긴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2023년에 OECD 건강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여성이 일본 여성 다음으로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7.6년입니다. 와, 87.6년도 상당히 길고요. 우리나라 86.6년도 진짜 엄청나게 긴 그런 기대 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길다는 것이 무조건 건강을 의미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프면서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22년 통계청 자료로 인구 통계를 본다면요. 10살부터, 그러니까 10대부터 60대 초반까지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약간 많습니다. 하지만 65세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532만 명, 남성의 경우에는 417만 명이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어떤 환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당뇨 환자도 여성분이 더 많고요. 고혈압의 유병률도 66%로 남성보다 훨씬 더 높고, 관절염의 어떤 유병률, 이거는 46%입니다. 꽤 높습니다. 46%인데 이게 남성의 3배라고 합니다. 암의 경우에도 여성의 발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들이 많고요. 특정 암의 경우에는 증가세가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통계 자료에는 허점도 좀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요. 여성 못지않게 유병률이 높고 발병률이 높은 그런 질병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만율과 운동의 비율입니다. 여성의 비만율은 나이가 어릴 때는 남성보다 좀 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성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여성의 비만율은 19세에서 24세까지는 18%, 그리고 25세에서 35세까지는 20%, 35세에서 44세까지는 25%, 그리고 45세부터 64세까지는 32%로 점점 수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요, 37.5%까지 올라가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34.3%에 비해서는 약 3% 가까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만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신체 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남성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예요.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율이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인데요. 근력운동 실천율이 16.4%로 남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데요. 어느 정도냐면 남성은 무려 32.7%입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그나마 2010년에서 2012년까지에서의 데이터가 12.5%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약 4% 정도 상승한 수치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율이 11.7%로 남성의 31.7%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근력운동 그리고 신체적 활동 이런 운동들 그런 것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수명은 굉장히 길긴 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좀 건강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방금 또 얘기 드렸던 비만율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력 운동이니까 그런 거고, 다른 분들 보니까 다른 운동 많이 하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의 비율도 좀 차이가 납니다.
유산소 운동의 실천율이 여성은 43.6%고요. 남성은 50.3%입니다. 그래서 남자분과 비교하자면 한 90% 수준이 안 되죠. 90%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걷기를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잖아요. 그것조차도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요. 또 중요한 근력 운동. 제가 예전에도 나이 들면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보다 사실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 그런 기사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어쨌든 여성분들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비만율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생기는 거죠. 재미있는 게요. 34세 이하의 여성분들은 절반 정도가 유산소 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령자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다가 나중에 한 65세 이상 정도 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의 실천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최저 한 28%까지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운동의 활동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머님이나 아시는 어른분들 계시면은 근력 운동을 특히나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또 신체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닝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아무래도 하고 계시거나 달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거나 아니면 달리기 이외에 다른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달리기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명은 길지만 각종 질병을 앓으면서 좀 힘든 노년을 보내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든 다른 어떤 운동이든 적당한 수준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버틸 수 있는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몸이 버틸 수 없는 달리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의 미래는 책임지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뿐입니다. 과도한 훈련이나 어떤 과도한 목표를 잡으시거나 과도한 도전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전 의욕을 좀 돋구기도 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노년의 건강에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는 거, 그리고 스스로 비교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거, 자신의 달리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러너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고요. 평생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유니크 러닝, 나만의 달리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여기에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